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회계원리 모의고사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이제 우리 1회부터 한 5회 정도까지는 난이도가 좀 하. 그다음에 이제 그 6회서부터 한 10회 정도는 이제 난이도 중, 그다음 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기초적이고 좀 단답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서술도 좀 더 길어지고 이런 내용들로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1번 문제. 그래도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제가 또 특강 같은 거 이렇게 막 찍는 게 이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1번 문제 보죠. 1번 문제는 현금 계정 기입을 보고 설명해서 옳은 것이 나와 있는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얘는 뭐냐면 계정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현금 계정이죠. 이게 현금 노트라고 해서 공채. 복식북이니까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부터 봐? 여기부터 봐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현금, 이 현금은 자산이죠. 그럼 계정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증가는 이쪽에다가 감소는 이쪽에다가 돈이니까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라고 하면 밖에서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거는 왼쪽에 적는 거고 회사에서 밖으로 돈이 나가죠. 얘는 오른쪽에다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금이고 여기 80만 원. 얘는 뭐냐면 80만 개 돈이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다 뭘 쓰냐면 증가한 이유를 적어요. 자본금 때문에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 날짜는 안 적었지만 걔를 갖다가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현금 80만 원. 그리고 자본금 80만 원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뜻이 뭐 현금 계정 왼쪽에 80만 원을 줬고 여기다는 이제 상대 계정 과목을 적는다. 자본금 때문에 증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대표이사가 현금 80만 인출해 갔다는 게 아니고 회사에 돈이 80만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뭐 증자를 하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상 매출금 40만 원이면 분개를 쓰면 이렇게 되죠. 현금이 40만 원. 그리고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을 40만 원어치를 회수한 거죠. 외상 매출금 회수.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답은 2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2번.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당좌예금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얼마가 되냐면 20만 원에 여기가 당좌예금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 예금 통장에서 20만 원을 인출했다, 꺼냈다 이런 뜻이에요. 예금 통장에 넣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거래은행에 당좌 예입한 게 아니고 당좌은행에서 돈을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30만 원 이렇게 현금 30만 원. 그 여기가 대여금이 되는 거죠. 대여금 30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는 돈을 대여해 줬다. 돈을 대여해 줬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급어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현금이 50만 원 나가면서 여기가 지급어음이죠. 여기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급어음을 뭘로 생각하면 돼? 매입 채무로 생각하세요. 매입 채무가 감소했죠. 돈을 갚아서 매입 채무가 감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50만 원을 차입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차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적어야 돼. 돈이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돈이 나간 거죠. 돈이 나갔다. 지급 어음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는 돈을 상환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상환. 돈을 상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1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계 원리에서는 뭐냐면 장부를 볼 줄 알아요. 장부라는 건 출발점 이런 계정이 돼요. 이 계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도 모의고사 보면서도 계속 이걸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이제 풀어봤으니까 다음에 뭐 매입 채무라든가 여러 가지 계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계정의 마감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현금 같은 경우 만약에 들어온 돈이 예를 가지고 80만 원이고 나간 돈이 30만 원이다. 우리 장부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했었죠? 이런 거 기억나나요? 여기다가 차기 2월 50만 원. 그리고 이게 2020년도 거라면 2021년도 현금 얼마부터 출발한다? 전기 2월 50만 원부터 출발하죠.
계정 마감하는 거. 그래서 항상 현금 계정은 기초 기말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이 된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다음 거래 요소 결합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계를 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분계를. 그러니까 업무용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용료제, 그게 임차료를 얘기해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그러면 해설제도 제가 이제 해놨지만 분계가 뭐냐면 차변은 임차료고요. 금액은 이제 50만 원이니까 대변에다 뭘 쓰냐면 당좌 예금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크게 생각할 게 뭐냐면 당좌 예금 자체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제가 판사하는 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다 현금을 써도 돼요. 그럼 그때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 나와 있는 임차료는 뭐예요? 얘는 비용이죠. 아이고 씨. 임차료는 비용. 당좌예금은 자산이죠. 그럼 자산을 오른쪽에 쓰면 자산 감소. 얘는 비용의 발생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계를 보고 어떤 상황을 주면 그걸 분계로 표현하고, 마치 우리 영어 우리 오형식 할 때 하는 거 주어냐 동사냐 이게 목적어냐 보어냐 아니면 뭐 목적 보어냐 뭐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기본 재무제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래서 기본 재무제표는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가 있고 주석도 재무제표죠. 원래 이겸 처분계산서는 옛날에는 기본 재무제표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재무제표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상법 등이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법 등이 요구하면 그때 가서 이제 예를 들어 주석 등으로 한다. 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되고요. 4번에 보시면 이겸 처분 계산서 말고 우리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사 이런 거 나오면 다 재무제표가 아니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이고 1번이 제일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1번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거래 요소 결합 관계에서 대변 요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해서 시산표 알고 있죠? 시산표. 시산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산, 여기 부채, 여기 자본, 여기 수익, 여기 비용 이렇게 되어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원래 위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파생됐냐? 우리 거래의 8요소 있죠? 8가지 요소. 자산 증가는 왼쪽이에요. 자산 감소 오른쪽. 부채 증가 오른쪽. 부채 감소 왼쪽. 자본 증가 오른쪽. 자본 감소 왼쪽. 수익 발생 오른쪽. 비용 발생 왼쪽이죠. 거래의 8요소. 그러면 대변 요소. 대변에 있는 게 뭐가 나오냐? 자산이라면 감소가 나와야 돼요. 부채 증가 맞고요. 자본 증가 맞아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니은 디귿이에요. 니은 디귿.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거래의 8가지 요소인 거래의 8요소를 잘 알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래의 8요소. 자,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회계상 거래로 오는 게 뭐냐? 여러분,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냐면 재무 상태의 변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얘를 갖다가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회계상 거래가 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었죠? 기억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뭘 주문한다, 뭐 하기로 약속을 한다, 종업원을 채용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 같은 것도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 이게 양해각서죠. 이런 거 나오면 얘는 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있는데 회계상 거래. 먼저 기억 보세요. 자, 거래처에서 갑상품을 10만 원에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주문 받는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요. 니은도 사용하기로 약속을 해서 이런 약속만 가지고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50만 원 대출 받아 50만 원 돈 들어왔잖아요. 자산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회계상 거래예요. 30만 원 입금됐죠? 돈이 증가했죠? 회계상 거래가 된다. 디귿 리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번 문제에서는 이게 회계상 거래인지 회계상 거래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정 내릴 수 있어야겠다. 그게 5번 문제가 돼요. 5번 문제. 근데 이런 것들 나오면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그냥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죠. 6번 문제. 자, 다음은 자산물체 자본에 관한 설명인데 잘못된 게 뭐냐. 그래서 요 문제도 좀 별표를 쳐두시고 용어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6번. 자, 먼저 보시면 1번. 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 기업이 거기 통제한다는 말들. 통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현재 경제적 자원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이게 자산의 뜻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에는 뭐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돈을 벌어줘야 된다. 근데 자산 중에는 돈을 못 벌어주는 것도 있다. 벌어줄지 말지 모르잖아. 일단 내가 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약간 완곡하게 했죠. 현재 경제적 자원이다. 이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죠. 그냥 잠재력이다. 잠재력이 터질 수도 있지만 안 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그럼 그 계약이 자산인 거예요. 이게 잠재력인 거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제 아들이 어린아이 치고는 막 배에 왕자가 새겨질 것 같은. 아니 이게 1년 전에 그랬다고요. 지금 갑자기 막 배가 나오고 제 아들이 왜냐면 그 전에는 계속 뛰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컴퓨터 있잖아요. 게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얘가 뭐 그 옛날에 뭐 축구 좀 하다가 이제 저랑 야구도 하다가 이렇게 한동안 줄넘기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에서 줄넘기가 제일 즐겁다고 하던 애가 갑자기 게임으로 이렇게 하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발 은성아 같이 농구하러 나가자 이렇게 해도 지금 안 나가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2년 전에 어땠냐면은 얘가 머리를 빡빡 깎고 잘랐어요. 머리 긴 게 뭐 불편하다고. 지금 얘가 장발이 됐어요. 머리가 좀 길고. 그러니까 엄청 길건 아닌데 머리에 엄청 뭐 신경 쓰는 거. 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전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잠재력만 있는 잠재력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부채 자본은 손익계산서 구성요소가 아니고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 이게 재무상태. 재무상태죠. 재무상태는 자산부채 자본. 경영성과는 뭐예요? 수익비용 이익이라고 하죠. 수익비용 이익. 동그라미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고 이런 말에서 자녀 지분이다. 뭐 순자산이다. 소유주 지분이다. 주주 지분이다.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그다음 부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드는 현재 의무죠. 현재 의무 동그라미 치시고 과거 의무가 아니고 현재 의무, 현재. 그 현재는 언제를 얘기한다? 12월 30일 현재 의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7번 뭐죠? 7번. 7번은 이제 독해를 좀 잘 하시는데 서로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 개념. 이렇게. 그래서 차변에 그 가로를 잘 보셔야 돼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선급금, 선수금이죠.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거예요. 저 물건 사겠습니다. 돈을 먼저 준 거 선급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이 되는 거죠. 선급금, 선수금 이렇게 돼. 선급금, 선수금. 똑같은 게 미수금, 미지급금. 내가 물건 팔고 돈 안 받으면 미수금, 돈 안 주면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주된 영업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주된 영업에서 발생하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가지급금, 가수금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그냥 이유 없이 들어왔어요. 어디 갔지 회사? 아까 그렸는데 여기 회사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면 얘는 뭐예요? 가수금. 이유 없이 돈이 나갔어요. 그럼 가지급금이죠. 혹시 이제 세법 같은 거 좀 배우신 분들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 이게 답이 뭐냐면 3번인데 3번은 뭐냐면 차변의 감가사비는 자산이 아니고 뭐 비용이라고요. 대변의 감가사는 누구에게있죠? 걔는 뭐가 된다? 부채가 아니고 마이너스 자산이죠. 자산이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3번으로 찍으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지금 가수금 최종 장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자산부채가 아니에요. 하지만 명확하게 3번이 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3번을 찍고 나오라 이런 뜻이에요. 3번을 찍고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막 공개되고 막 소송 걸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최선의 답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출제자가 원하는 최선의 답을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답을 찾으라 이런 뜻이에요. 답은 3번이 된다. 답은 3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지급금이에요. 그럼 가지급금이라는 게 사실은 대여금적 성격입니다. 대여금적 성격. 근데 100%도 대여금은 아니에요. 뭐 로비 자금으로 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대여금이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명확하게 3번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에요. 일부러 제가 거기도 2번도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쓰면 돼요. 하지만 일부러 그냥 써놔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3번을 좀 답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라고요? 최선의 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최선의 쪽으로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내가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죠. 8번 맞죠? 7번 다음에 8번. 자, 다음 중 자본 감소 원인이 되는 계정이 뭐냐? 그게 뭐냐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 감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하잖아요. 이 중에서 비용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는 뭐가 잘못됐어요? 비품이 잘못됐죠. 비품은 자산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은 뭐가 잘못됐냐? 소모품이 있죠. 소모품이 자산이에요. 4번은 차량 운반구도 자산이고 기계도 자산이죠. 답이 2번입니다. 2번. 임차료, 보험료, 세금 감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는 자산, 임차료는 비용.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죠. 자, 다음은 현민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인데 기계장치 취득원가. 이건 별표 치시고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고 이건 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자,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크게 써놓으면 매입가액에다가 매입에 관련된 부대 비용을 더하라. 사실은 이게 뭐냐면 모든 자산의 취득 원가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단 뭐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우리 FVPL인데 단기 매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FVPL만 제외한다. 이것만 우리 금융자산에서 이거를 거래 원가라고 부르는데 이 거래 원가를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더라. 다 알고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기계장치 구입 가격 100만 원에다가 설치비가 있고요. 취득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도 들어가는 거죠. 환급이 안 된다면 다 들어간다. 그럼 얼마냐면 145만 원. 이때 기계장치 관리 전담이죠. 관리란 말은 취득한 다음에 관리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운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자산에서도 이런 말을 왜 창출이란 말. 이래야지만 이제 개발비로 무형자산 되는 거고 이거를 창출된 걸 가지고 운용한다. 이거는 그냥 비용 처리한다. 이거는 그냥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거기 관리 전담 직원 급여 있죠? 40만 원. 걔는 비용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9번이에요. 9번의 답은 3번이에요. 3번. 거기 기계장치 관리 전담 직원 급여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네모 박스 공란에다 이제 뭘 더 써놓으면 돼요. 이거 말고 우리 시운전비 있죠? 시운전비 이것도 다 자산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운전은 뭐가 나오냐면 시제품에 대한 매각대금이 있어요. 시제품 매각대금. 얘는 취득원가에서 뭐 한다? 차감한다.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거기 9번 문제 9번. 자, 다음에 10번도 좀 별표 치시고 10번 형태의 문제도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10번도. 왜냐하면 우리 회계원리의 기본은 뭐 수정분계. 우리 발생과 이연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리고 수정분계의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냐면 이게 바로 회계원리의 기본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윤정은 제3기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중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알맞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여기가 2020년이에요. 10월 1일이에요.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5개월치 임차료를 미리 지급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5개월치. 여기 1, 2월 달 거지, 그죠? 요거를 미리 지급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선급 임차료가 돼야 돼요. 2달치.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게 얼마냐면 5개월치가 650만 원이니까 650만 원 5로 나누면 얼마냐면 130만 원 한 달치예요. 그럼 여기는 390만 원이에요. 3개월이니까. 여기는 2달이니까 260만 원이에요. 그럼 260만 원 선급 임차료가 돼야 되고 390만 원 뭘로 돼야 돼? 임차료로. 그래서 최초 분계가 뭐냐면 선급 임차료고 자산 처리했잖아요. 자산은 얼마만 돼야 돼요? 자산은 260만 원만 돼야 되니까 390이 비용이 돼야 돼.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선급 임차료 자산이 됐잖아요. 자산. 이렇게.
그래서 자산 중에서 기간이 경과된 거.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반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390만 원이 비용이 돼야 돼요. 이렇게 390이 비용이 되니까 3, 4번은 아닐 거고 1, 2번 중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비용이 절반 이상 돼야 되잖아요. 650의 절반 이상. 그렇죠? 650이니까 325만 원 이상 되는 건 답은 1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거 계산해야 돼. 655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3 한 거만큼 130만 원 곱하기 3, 390을 비용 처리하자. 뭘로 비용 처리해요? 임차료 비용 처리하자 이런 뜻이죠. 그게 10번 문제. 아무튼 근데 이게 수정 분계를 잘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윤정이 10월 1일 날 임차료 650 만약에 그리고 현금 650으로 분계했어요. 최초 분계가. 이렇게. 그러면 올해 임차료는 얼마예요? 390이라고요. 그럼 260이 자산돼야 되니까 수정 분계는 현금 임차료 260. 여기 임차료 260이죠. 이런 식으로. 임차료 26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게 10번 문제. 그게 10번 문제.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자료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보래요. 매출 원가 계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무슨 계정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재고자산 계정이죠. 그리고 이 재고자산을 할 때 상품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재고라고 쓰든가 상품 쓰든가 이렇게 아무튼 뭐든 좋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초재고 여기 단기 매입이죠. 여기가 매출원가 기말재고. 문제 풀 때는 항상 머릿속에 T 계정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기초재고가 7만 원이에요. 근데 뭐라고 줬냐면 기초재고에다 단기 매입 합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판매 가능 재고. 그게 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입은 얼마예요? 매입은 18만 원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8만 원이에요. 매출원가 얼마? 17만 원이죠. 왜? 왼쪽이 25만 원, 오른쪽도 25만 원이죠. 그래서 책에 있는 해설은 뭐냐? 판매 가능 재고 25만 원에서 기말 재고를 빼자. 그럼 그게 뭐가 나와요? 매출 원가가 나온다.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된다. 답은 3번.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게 11번이고.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영업이익. 그럼 여러분 영업이익 어떻게 구하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세요.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이 470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는 170만 원이에요.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면 300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는 판매 관리비가 있죠? 판매 관리비. 그래서 이자 비용을 지우세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관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복리후생비 40만 원하고 접대비 30만 원하고 무형자산에 30만 원 있어요. 거기 무형자산 상각비가 30만 원이 있더라. 무형자산 상각비가 30만 원이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300에서 200을 뺀 거예요. 아니, 300에서 100을 뺀 거예요. 40, 30, 30이니까 100. 그럼 얼마예요? 영업이익 200만 원 나와야 되죠. 답은 몇 번 된다? 2번이 된다. 답은 2번. 아주 간단하고요. 이걸 꼭 외워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손익을 가감하세요. 그럼 뭐가 나온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비용 빼세요. 뭐가 나와요? 단계순이익.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적어도 이걸 자꾸 외워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회계 공부 처음에는 영어 공부랑 비슷하다고 했죠. 이렇게 문법을 배우지만 그 다음에 암기도 좀 병행이 돼야 돼요. 이해와 암기가 병행돼야 된다. 그게 12번 문제고. 자, 13번 엄청 쉬운데 자,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영우가 재고자산인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럼 그 채권은 뭐 당연히 매출 채권이죠. 그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구성되어 있잖아요. 답은 4번이 된다. 선수금은 부채예요. 계약금토를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 되는 거죠. 미수수익은 미수이자 같은 거. 미수임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4번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정을 쓸 거냐, 이 상황에 뭐를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려울 거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친척들 할 때 우리 호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칭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모 쪽이다, 뭐 이종 사촌이다, 고모 쪽이다, 뭐 고종 사촌이다. 그럼 뭐 부르는 용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가 아마 4학년 때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 우리 허성죽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발표를 시킨 거죠. 집안에 이렇게 호칭이나 이거를 알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이게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 하다가 이걸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도화지도 안 되고 도화지도 그 당시는 귀하고 하니까 큰 달력 뒤에다가 이렇게 그려가는 건데 제가 이제 밤새 하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외삼촌이 집에 계셨거든요. 저보고 이제 학교 가라고 하더니 먼저 가래요. 본인이 그 만들어서 갖다 주겠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학교 와서 이제 담임 그 선생님이 이제 종아리 발표해야 되는데 갖고 왔냐 그래서 조금 이따 삼촌이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정말로 삼촌이 가져왔는데 너무 잘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삼촌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 저는 그때 몰랐죠. 왜냐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저한테 이제 삼촌한테 고맙다고. 왜냐면 이제 자료를 이제 잘 정리해 주시고 이거. 근데 어렵잖아요. 근데 회계도 제일 처음에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이거 누구 만났어요. 뭐 오촌 당숙이 누굴 만났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호칭. 뭐 이런 거 막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회계가. 그래서 용어 같은 거 빨리빨리 이제 입에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결혼하시고 그러면 이제 친척 누구 만나면 이분 뭐라고 불러야 들어야 될까? 그죠?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자주 만나도 기억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할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호칭을 잘 정해야 돼, 호칭을 이렇게. 자, 아무튼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가 아니고 문제 보면 13번까지 14번 보시면 자, 14번은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 그래서 얘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냐면 기본적으로 분계가 좀 떠오를 수 있으면 돼요. 현금 과부족.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 같은 이런 데를 우리가 뭐라면 비만 계정. 아까 가지급금, 가수금. 이 다 비만 계정 잊지 않기 위한 거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최종 장부에는 공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금 과부족에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분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현금 과부족 2만 원. 그럼 대변이 현금이죠. 현금 2만 원이 이제 부족한 상태라면 여기 장부상 현금이 있고요. 실제 현금이 있어요.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실제 현금이 얼마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8만 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부상은 10만 원 돼 있는데 실제로는 8만 원, 현금 2만 원 없애야죠. 그리고 원인을 찾는다. 그럼 그 다음 분계는 뭐예요? 이거 여비교통비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서 얘를 뭐라고 써야 돼? 여비교통비, 여비라고 쓸게요. 그냥 2만 원. 이런 식의 분계를 써야 되고 마지막 날까지 이걸 원인을 못 찾으면 뭐라고 써야 돼? 잡손실이라고 쓰라. 원인을 모를 때는 잡손실. 그리고 뭘 내야 돼요? 사직서를 내야죠. 그래 이거 싫으면 뭐 해야 돼? 내 돈 갖다 2만 원 내야 되죠. 이렇게 2만 원 넣어 그래야죠. 그럼 내가 계속 직장 생활하려면 내 돈 갖다 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격리 직원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철두철미해야 된다.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기억력이 저보다 훨씬 더 좋으셔서 이렇게 기억력이 더 좋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왜 이렇게 정신 없어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저는 막 이렇게 놓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다 옛날 일을 다 기억하시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못한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그럼 너 격리 직원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이렇게. 넌 아들 될 자격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다 기억을 해두고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뜻이. 원인을 찾아내라. 아무튼 거기 14번 문제 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돈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계정의 잔액이라는 게 그게 장부상 잔액을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금고 안에 있는 실제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돈이 장부상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현금 계정 잔액이 금고 안에 있는 실제 돈보다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동그라미 2번이에요. 현금 계정 잔액이 실제보다 많은 거. 이 상태를 얘기해. 이 상태. 현금 과부족은 실제가 장부상보다 여기 현금 과부족 계정의 차변에 적었다는 거는 뭐냐? 실제가 더 적은 거를 이야기한다. 실제가 더 적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든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과부족 계정 있죠? 이거를 잘 좀 생각해 보시고 돈이 넘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15만 원이에요. 실제 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이 5만 원 증가하면서 여기다 현금 과부족을 써야죠.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뭐냐?
외상값을 받아온 거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현금 과부죠. 5만 원을 없애면서 여기다 매출 채권을 지우라고요. 5만 원을. 그 다음에 정 모르겠으면 뭐예요? 잡수익이죠. 그럼 사장님 좋아해. 너 때문에 5만 원 버는 거. 이게 아니죠. 너는 부정확한 놈이죠. 그죠? 사장님이 원하는 건 뭐야? 정확한 거. 사장님이 원하는 거는 정확한 거. 격리증언은 정확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무튼 그게 1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도 다음 설명 중 틀린 게 뭐냐 이런 뜻인데 먼저 동그라미 1번 선입선출법은 매출원가 과거의 구입가. 그래서 제가 맨날 했던 게 이런 거 기억나요 여러분? 100원, 200원, 300원 이 중에 2개 팔렸습니다.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팔려? 앞에도 2개 팔린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은 매출원가는 300이고 기말재고 300에 이 기말재고는 결국 뭐가 되냐? 최근에 사은 거. 이 매출원가는 옛날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는 과거의 구입가격이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후입선출법의 기말재고제. 후입선출법 이렇게 2개가 나가요. 여기 매출원가 500이고 기말재고 100이 되는 거죠. 이 기말재고는 옛날에 사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재무상태표가 적절치 못한 거죠. 이렇게. 선입선출법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이 최근 거니까 현행 원가를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후입선출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4번 지문입니다. 자, 다음에 3번. 계속기록법은 기말의 결산 정리분계 필요 없죠. 근데 실사법은 뭐예요? 실사법은 재고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입고고 여기가 출고라고 했죠. 입고만 적었어요. 출고는 안 적었죠. 기말의 실사를 통해서 출고를 역으로 산출하는 거죠. 당연히 실사법은 뭐가 필요하다?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사법에서는 기말 정리 분계라는 게 기말 수정 분계를 얘기해요. 매출원가 노출하는 그런 분계가 필요하다. 답은 이제 2번 되겠는데 계속기록법이든 실사법이든 기준에 매출원가를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기록법은 입고 출고를 다 적어요. 실사법은 입고만 적어요. 출고 나가는 건 안 적는다고요. 나중에 기말 수정분계 사항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매출원가는 기말 수정분계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돼요. 답은 2번. 자, 다음에 16번 보겠어요. 16번. 15번 잘 이해되시나요? 15번. 또 잘 이해 안 되시면 또 이제 다시 또 질문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16번 뭐죠? 자, 결산일의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죠. 자, 기초에 보면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인데 충당금이 10,000원만큼 있었어요. 기말에 12,000원이 돼야 돼요. 그럼 얼마가 모자르죠? 2,000원 모자르죠. 그러니까 분계가 1번이죠. 차변의 대손사 비이천 대변의 대손 충당금 2,000이 된다. 그러니까 모자란 2,000만큼을 추가 설정하는 이걸 뭐라 불러요? 보충법이 된다. 거기 해설에도 대손 충당금 2,000이 부족한 상태죠. 2,000원만큼을 채워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보충법이라고 한다. 얘를 우리가 보충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16번 이해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보면 이렇게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대손 충당금 계정으로도 그려보면 기초의 대손 충당 10,000원이에요. 연도 중에 대손 발생은 없는 거고요. 기말에 12,000원이에요. 올해 모자란 게 2,000원이죠. 2,000원을 대손 상환비로 기말 수정 분계한다. 보통 T 계정 그래서 하죠. 대손 충당 계정할 때. 그리고 혹시 시험장 가서 대손 충당금 말고 이렇게 손실 충 얘가 손실 충당금이다. 이래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대손 상환비잖아요. 대손 상환비를 손상 차손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그죠? 우리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혼재되어 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거래로 결합 관계를 설명할 중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현금 500만 원을 출처해서 자,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근태를 설립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 치료제가 필요해.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사실은 뭐냐면 이제 뭐 저희가 막 욕하기 앞서 너무 좀 불쌍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제도 뭐 그 영화 감독인가 뭐 하는데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감독도 죽고 마지막 유언장 자기 아버지 좀 살리겠다가 지금 결국 아버지 감염, 그다음 어머니 뭐 자기 뭐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치료가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적정 병상 규모,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어느 정도 돼야 치료가 되고 그렇게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어떻게 할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바이러스 치료제가 빨빨 나와야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근태를 설립했다면 분계가 뭐예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현금은 자산이고 증가예요.
자본금은 수익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본이 증가.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 자본 증가예요. 자산 증가, 자본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을 주면 붕괴를 쓸 수 있고 그 붕괴가 거래입할 요소 아까 있었죠. 어디 갔어요? 거래입할 요소 거기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문법에서 이게 몇 형식 문장이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17번의 답은 3번이다. 한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번은 매출 총액 계산하는 거죠. 우리 아까 저기다 제가 써놨는데 여기 보세요. 자, 먼저 매출 총액 할 때 얘는 이 매출 이게 순매출이라고 했죠.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순매출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총 매출액은 순매출에다가 매출 할인을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은 순매출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빼잖아요. 근데 그 3번 지문은 뭐예요? 총 매출을 넘겨야죠. 순매출에다가 애누리, 할인을 더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지? 매출원가는 아까 여기 있던 것처럼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계정이라면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을 빼면 여기 매출원가 나오죠.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한 다음에 여기 기말을 빼자. 그럼 여기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거 보시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총 매입액이 나와서 총 매입액. 그래서 걔는 순 매입액에다가 매입 판출, 매입 이거를 빼는 게 아니고 더해야지. 그러니까 순매입은 총 매입에서 매입 판출, 매입에는 매입 할인을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넘겨서 빼야 된다.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순매입이라고 하는 거. 이 순매입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판출, 매입 할인을 빼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된다. 답은 2번.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외워둬야 돼요, 여러분. 자, 다음에 19번 보죠. 19번.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필요한 오름 붕괴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날짜가 중요해요. 9월 1일 사무실 임대하고 12억 임대료를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대변의 수익 처리 전부 다 수익 처리였습니다. 그러면 90, 11, 12 4개월은 수익이 많지만 8개월치 8만 원은 부채로 가야 되죠. 선수 임대료 8만 원 되는 거. 답은 3번. 답은 3번이 된다. 답은 3번. 그러니까 그거 연속 붕괴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금이 12만 원, 임대료 12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수전 붕괴로다가 어떻게 해야 돼? 임대료를 8만 원 없애면서 여기 선수 임대료 쓰라고요. 결국 임대료는 얼마예요? 4만 원이죠. 이 4만 원 기간 경과된 거죠. 90, 11, 12. 얘는 경과되지 않은 거는 부채가 돼야 된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답은 3번이고.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우리 BS를 그릴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현금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현금이 여기 450만 원. 외상 매출금이죠. 330만 원. 미수금 자산이죠. 120만 원. 예수금 부채죠. 맡아둔 돈 150만 원. 외상 매입금이죠. 매입 채무 250만 원이 된다. 이게 25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450이고요. 여기 450이 여기 900만 원이에요. 오른쪽도 900만 원 돼야 돼요. 여기 400만 원이니까 빈칸에 여기 자본금만 있다. 만약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500만 원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된다. 이 논리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20번의 답은 얼마다? 3번. 자, 21번. 영업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까 우리 했던 거 또 나왔어. 또 여기 보세요. 우리 영업손익이죠. 영업손익. 먼저 거기 매출액부터 찾아. 순매출액 750부터 찾나. 750. 매출원가 550을 빼세요. 그럼 매출 총액은 얼마다? 200만 원이죠. 거기서 판관비를 빼야 돼요. 그럼 판관비 아닌 게 뭐가 있냐? 거기 이자 수익하고 기부금을 지우라고요. 나머지를 다 빼자 그런 뜻이에요. 급여, 감가사비, 여비교통비, 대손사비를 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140만 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대손사비라는 것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사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채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무튼 영업이익 구하는 거지 이거 기본이에요. 회계를 하는 사람이면 국민상식, 기본. 영업이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7월 15일 날 제품 35만 원을 매입하겠다는 전화 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8월 16일에 이걸 인도하고 10월 31일 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익은 언제? 인도 기준 8월 16일이죠. 수익은 8월 16일이 된다. 인도 기준. 그때가 실현된 시점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한 차익은 뭐예요? 이걸 주발초라고 부르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럼 걔는 뭘로 해야 돼요? 자본잉여금이죠. 주발초는 자본잉여금. 답은 3번이다. 답은 3번.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분계를 좀 써놔 보세요. 거기 23번에다가 자, 신주가 10만 주인데 주당 액면이 5천 원짜리니까 5억 원이죠. 5억 원. 근데 돈이 6억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돼요. 현금이 6억이 되고 요거 자본금은 5억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주발초죠. 자본이 이게 1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는 게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한 차 여기 주발초를 얘기하는 이거 자본잉여금 된다. 이거 자본잉여금. 답은 몇 번이야? 3번.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가가 뭐냐면 주식에 대한 평균 배당인데 제가 FVPL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 혹시 누가 이거 지분법 주식 아닙니까? 지분법일 때는 어떻게 돼요? 현금 배당을 하면 주식을 감소시키잖아요. 누가 혹시 그렇게 주장할까 봐 이거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다.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고요. 채권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 돼야 된다. 그게 답은 1번. 답은 1번. 그러니까 지분법을 나중에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게 24번 문제가 되고 24번 문제. 마지막은 이제 거기 보시면 25번 문제를 보겠어요. 마지막 25번을 보죠. 자, 25번 문제는 뭐냐면 물어보는 질문이 역시 또 매출 총이익 물어봐요. 매출 총이익 이렇게.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이죠. 거기 단기 매출 250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돼요. 자, 이때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이게 재고자산 계정이라면 이 자리가 매출원가예요. 그러면 기초상품이 60만 원이고 기말 상품은 40만 원인데 여기가 순매입이 들어가야 돼. 순매입은 뭐냐? 단기 상품 매입에다 운임을 더하셔야 돼. 90만 원. 이렇게. 그러면 매출원가는 여기 11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매출액이 250에서 매출원가 110만 원을 빼보세요. 매출 총익은 얼마 나온다? 140만 원 나온다.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계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 출발인데 일단 우리 가능성을 엿본 거 아니에요. 우리 회계원리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물론 이제 점점 더 조금씩 어려워질 건데 여러분들이 차분히 정리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제 이메일도 있고 카페에도 할 때도 돼요. 카페에도 이렇게 이메일 할 때 이제 제가 다음을 강조하려고 그죠? 네이버로 보내주실 거 아니고 모르겠는데 네이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 잘 안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다음으로 좀 많이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카페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돼요. 상시 대기 뭐금 웃기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회에서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2회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